캠프 정책본부장인 박수현 의원도 지금 단일화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일화 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단일화하고 이재명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주진우 의원도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다른 일정 다 필요 없다. 당장 만나서 빨리 결판 내야 된다라고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캠프 사무실에서 만났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분위기가 험악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입장문을 낸 김문수, 후보는 당원과 국민 뜻에 선출됐으니 후보의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 당무 우선권을 강조하는 모습. 지도부가 단일화 이후 구성하겠다는 중앙선대위, 시도당 선대위 즉시 구성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했고, 어젯밤 늦게 자정 가까운 시각에 김용태 의원님 이 부분 적극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후보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어제 밤 11시 한 15분경에 저희가 개최해서 수용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선대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든다라는 것이라든지 후보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어제 다 의견을 수용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막 들어온 내용인데 오늘 김문수 후보는 영남 일정을 소화합니다. 포항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남 일정도 가는데, 자, 이렇게 김재원 전 최고, 김재원 이제 비서실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김문수 후보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포항 내려갈 때도 이건 결국 나를 후보에서 끌어내리려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출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권성동, 권영세 두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득을 했고 김문수 후보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수용했다라는 어떤 내용도 컷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지금 갑자기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서로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후보께서도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 통해서 끌어내리려 한다고 의심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후보께서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계속 아까부터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즉시 단일화 하시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속 당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후보께서는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도 의원분들은 이제 후보께서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의원들도 또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사실 이 사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께서 물론 이제 일정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저는 좀 서울에 오셔서 의총에 참석하셔가지고 의원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가 좀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내려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6일이니까 내일 올라오고, 사실 지역에 가 있더라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의지만 있다면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들도 난감해진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그리고 박민식 전 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필패다.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 당 지도부하고 후보하고 사이에 앙금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개인적인 앙금을 풀고 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맞아 앉을 수 있게 만들어라. 보통 이제 7일 정오를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인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쇄기를 한 대를 돌리던 거를 세 대를 돌린다든지 인쇄처를 한 곳에 발주를 하는 거를 여러 곳에 발주를 한다든지 하면은 한 이틀 정도 또 여유가 있지 않나. 9일, 10일에는 무조건 단일화가 성사가 되어야 됩니다. 9일, 10일에는 단일화 성사가 되어야 한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 원했던 날짜는 내일입니다. 근데 내일은 사실 물 건너간 걸로 봐야겠죠. 그건 내일은 불가능해 보이고. 자, 과연 신현영 의원님, 9일, 10일, 그러니까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단일화?
뭐 극적인 드라마가 쓸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를 못하긴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8명부터 경선을 3번을 거쳐왔고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이나 여러 가지 선대위가 김문수 후보의 중심으로 우선은 세팅이 되고 네.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을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르게 단일화해라. 그리고 내면에는 한덕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저에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에 당연히 김문수 측의 캠프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지금 비대위가 얼마나 부응할 것이냐, 그리고 소통이 잘 될 것이냐, 그리고 정말 그 단일화가 국민들이 봤을 때 다음 정권에서의 정말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과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당권을 뺏기고 빼앗기기 싫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권력 암투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좌절스러운 모습들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11일까지 될지 아니면 25일도 얘기가 나오고 25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단일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인터뷰나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는 단일화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속도 내겠다, 심지어는 경선에서 승리하면 그 직후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전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11일 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고 25일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전과 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죠.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한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꽂아주시죠. 우리 당 후보가 뽑힌 다음이라야지 뽑히기 전에 뭐 단일화를 논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반 이재명 전선에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직후에 전혀 그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양수 의원이 올린 SNS죠. 한대행과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김문수 후보 O, 한동훈 후보 세모. 그래서 이제 O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다음 CG 보겠습니다. 한덕수와 단일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자, 여론조사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인데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거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49, 여기선 김문수 후보가 33이 나왔어요. 이준석 후보 9.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3%포인트 차. 오차 범위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기자님?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단일화 대상분들이 원래 다툼의 대상이 단일화 룰 갖고 다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단일화 관련된 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다툼이 없어요. 네. 단일화 여부 갖고 이렇게 뜸들이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양보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단판 지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경선을 통해서 해라.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 경선이든 어떤 것이든 경쟁을 통해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는 것인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한덕수 현 무소속 후보 측에서도 아직까지 단일화 룰 갖고 다투고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단일화 룰 갖고 다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선명하고 여기에 대한 다툼이 없으면 이게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한덕수 당이냐, 그 김문수 당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선 후보를 뽑은 것이지 당대표를 네. 뽑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당무 갖고 싸우라고 뽑은 게 아니고 잘 융합해서 다른 분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해서 당이 반드시 대선에 승리하라고 저희가 모신 거지 이게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인정받으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자꾸만 어떤 분은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자꾸만 하고 있고 본질과 어긋나는 다른 주장을 통해서 마치 당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얼른 자중하시고 빨리 단일화를 통해서 시간 없는 곳에서 이재명 후보는 열심히 운동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 후보로 뽑히는 분은 이 김문수 후보 및 범보수 진영에서 얼른 단일화를 이후에 이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모아서 선거도 얼른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틀째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네. 당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김재원 비서실장,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얘기했는데 어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될 사람은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보수 진영 단일화를 하겠다. 그 지점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도 단일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지만 마지막 그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으신 분이죠. 자, 어제 밤늦게까지 의원총회하고 비대위 회의도 열면서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밝힌 내용은 9일까지는 단일화 할 것이다라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또 김문수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면 11일까지 버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25일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 11일을 넘기면 일단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기호 2번을 쓰지 못하게 되고요. 25일을 넘기게 되면 성치훈 부의장님, 예. 사퇴한 후보도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게 되죠. 그렇죠. 물론 사퇴란 표현은 남아 있지만 그럼 이제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아마 투표소에 이 후보는 사퇴했다라고 나와 그 공지도 띄워놓지만 아무래도 투표장으로 갔을 때 양쪽 다 이름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25일 이전.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 이 인쇄되는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그래도 11일 이전에 해야 국민의힘 후보로서 한덕수든 김문수든 최종 후보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일 이전에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되어야 만약에 그 이후로 해서 무소속 한덕수가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받은 2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한덕수 후보를 위해 사용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 등록 이후에 쓰게 되는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그 많은 돈을 네. 천문학적인 돈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본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11일 이전에 하자는 것인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선을 치렀는데 본선은 다른 선수로 치르자는 말이 바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은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예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될 거를 누구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그 최종 토론 거기서 한동훈 후보가 딱 물어봤거든요. 네.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양보라는 질문을 단어를 했습니다. 썼어요. 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뭐 양보입니까 하면서 그 대답을 얼마버렸는데 한동훈 후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한덕수에게 양보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인데 그걸 듣고도 아마는 김문수 후보는 예측을 했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당의 분위기가 사실상 이건 예선전이고 한덕수 추대로 가는 것인가라는 분위기를 느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선을 이기기 위해서 한덕수 후보랑 무조건 신속하게 단일화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자초한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